서울의대 어떻게 가셨어요? 서울의대 이제 서울의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공부를 잘해 갈 수 있는 학교가 됐죠. 저 때는 사실은 그렇진 않았고요. 공부 잘 못해도 갈 수 있었어요. 무슨 그런 만남을? 진짜 제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의대 같이 들어간 동기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진짜 지금처럼 완전히 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전국 0.1%는 들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물리학과가 한 몇십 명 뽑고 그러면 전자공학과도 몇십 명 뽑으니까 그다음에 의대는 200명 뽑았으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한 300~400등 안에는 들어야 서울의대는 갈 수 있기는 하죠. 근데 또 저는 첫 해에 재밌는 이력이 서울치대를 갔었어요. 그때 저희 때 1지망, 2지망이 있었는데 1지망이 의대였고 2지망이 치대였는데 치대가 됐어요. 그래서 치대가 됐는데 서울대가 나를 받아줬는데 1지망을 안 받아줘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다시 내가 1지망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이제 치대 휴학해버리고 재수했죠.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의대로만 치면 서울의대에 합격했을 때와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합격했을 때 둘 다 공부해본 거니까 뭐 공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이제 그때 어떤 지역적인 거 뭘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입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고 뭐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뭐 제도도 많이 변하고 해서 그때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공부법이 사실 조금 빗바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지나 태도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시간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나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입시제도가 많이 바뀐 지금에서는 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집중, 너무 흔하죠.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두 번째는 그 초집중을 이루어내려면 그러니까 왜 초집중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두 번째 화두를 만점 중독이라고 하고 싶고요. 만점 중독. 세 번째는 틀린 문제와 화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초집중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집중하라 그러죠. 너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 뭐 아니면 뭐 축구 경기 해설하는 사람이 지금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집중 말은 쉽지. 다 집중하면 다 잘 되지. 근데 초집중을 제가 경험해 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집중 같은 무슨 뭐 명상도 아니고 뭐 어디 그런 뭐 정신적인 수양의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여기에 빠져들어서 이 공부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뭐 우리 작가님들도 뭐 작가 대본 쓰시다 보면은 다음날 아침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해가 떴네 이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초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내 숨소리랑 내 심장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공부할 때 그 정도의 초집중을 했는데 그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거꾸로 집중을 하는 것도 즐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굉장한 집중. 친구가 옆에 있는 독서실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진짜 너 그때 불쌍할 정도로 공부했어. 지독하게 공부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자리에 앉으면 시간이 가는 걸 몰라.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먹어요. 참 내가 밥을 안 먹었구나 막 이래요. 이 정도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중력의 그릇, 공부의 그릇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집중의 시간의 폭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웬만한 버든에, 웬만한 부담의 과제나 일이나 문제 같은 게 나한테 닥쳐도 별로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안 들리고 싶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만점 중독인데 우리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연구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점 맞는 게 목표였어요. 되게 유치하지만 제가 시험을 볼 때 내 앞자리에 있는 친구가 막 떨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야 시험 진짜 싫지 않냐? 그랬을 때 난 시험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시험은 내가 하는 콘서트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다 아는 문제만 나와서 너무 재밌어.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다. 재수없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해봐야 돼 일단. 그게 모든 일이 뭐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올인을 해서 집중을 해서 그 결과가 단기 목표, 결국 단기 뭐 내 장래 희망도 있고 꿈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루려면 일단 단기 목표를 이뤄야 되잖아요. 나는 만점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되게 싫지.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만점을 맞으면 그 만점 맞는 거에도 중독이 돼요. 우리가 게임 중독되거나 알코올 중독되면 치료받잖아요.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만점 중독이 되면 만점 중독이 잘 되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선망이라고 해서 선망. 기질적인 선망 아니고 선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부러워하죠. 그래서 아니, 한 번이라도 만점을 받아봐야 중독이라도 되죠. 대부분은 중독이 될 기회조차도 없지 않나요? 만점을 못 맞으면 만점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독이 안 된다? 그런 거를 공부나 집중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자기가 단기 목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세워서 그걸 해내고 그걸 얻었을 때 다음으로 가고 쾌감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게 생긴 게 몇 살 몇 학년? 그거 좋은 질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난 친구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했어. 나만 바보야. 과학 시간에 물어보면 손을 번쩍번쩍 들고 다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 나는 진짜 그렇게 잘 모르지? 이랬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은 점점 더 올라갔어요. 점점 더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선행학습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데 모르는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완전 달라졌대. 옛날에는 반 이상이 공부를 안 했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린이로 태어난다면 난 다시 서울의대 갈 자신 있어요. 자제분은? 그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100점을 맞지 않아도 자기가 수학이 빵점이면 20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2문제만 맞히겠다.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뭔가요? 세 번째 비법은 이제 좀 현실적인 거, 뭐 그런 태도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건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 틀린 문제랑 화해하라 뭐 이런 하던데요. 당연히 뭐 오답 노트 만들지 누구나 오답 노트 만드는데 그 오답 노트를 정성껏 만들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문제는 계속 알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알던 문제도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죠. 안다고 내깔겨도 문제 그것도 틀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는 것도 반복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주로 모르는 거를 내가 알아야지 더 완벽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실 영어를 더 잘했고 수학을 잘 못했어요. 신기하죠. 의대 가서 난 이과인데 영어는 항상 너무 자신 있고 더 이상 풀 문제집도 없어. 다 풀어가지고. 그랬는데 수학은 조금 약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틀린 문제도 보기 싫고 나 자신도 싫고 화해를 잘해야 돼. 그런 문제를 제가 아주 아끼는 노트를 만들고 아끼는 펜을 사서 아주 정성껏 적는 거야. 거기다가 마치 내가 그 문제 어루만지듯이 내가 널 못 풀어줘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쁘게 풀어줄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와 화해하는 느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정성껏 또박또박 이 문제를 내 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오답 노트가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제 수학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오답 노트 하나로? 오답 노트를
그냥 대충 이거 틀린 거 그래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늘질 않더라 이거지. 결국은 자꾸 비슷한 데서 걸리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을 미워하지 말고 예뻐해 줘라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쁘게 오답 노트를 작성한 게 언제부터? 그게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스스로 터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결국은 내가 자꾸 틀리는 게 비슷한 데에서 비슷한 유형에서 틀리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씹어 먹듯이 해야겠다. 내가 정말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편지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문제를 진짜 뭐 사랑을 담아서라고 좀 이상하지만 이걸 내가 꼭 알겠다는 의지와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영어를 되게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영어는 왜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그것도 이제 성향인데요. 기질적으로 뭘 더 좋아하는지가 좀 다른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우리 집이 좀 기울어가지고 저기 변두리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어떤 미국인 목사가 개척교회를 이제 변두리에 가서 그 사람이 보기엔 이제 굉장히 그 불쌍한 어린이들인 거지. 거기 좀 잘 못 사는 동네에 그 개척교회를 열어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저한테 다가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그냥 대답하고 했는데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가보자고 해서 근데 마침 또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보 있잖아요. 교회 주보를 4달, 그러니까 4주 동안 4개를 갖고 와야 되는 게 학교 숙제야. 어차피 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그럼 이 교회를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더라고. 스티브라는 애였는데 저랑 1살 차이 그 스티브가 그 친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그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영어는 좀 쉽게 했던 것 같은. 믿음 대신 영어를 배우셨구나. 교회가. 인생의 계기 공부를 잘하게 만든 뭔가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근데 수학을 다 잘할 수 없죠. 다 잘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대학 가려면 해야 하니까 1등급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수학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학은 사람들이 이해만 잘하면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수머리가 없나 보다. 이해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도 외워야 돼요. 공식? 수학도 일종의 암기 과목이다. 그 우리 아빠가 한 명언이에요. 수학도 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식만 외워가지고 뭐 근해 공식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쉽지만 그것만 하나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없잖아요. 응용에 응용을 2-3번 꼬고 비틀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패턴을 아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서 그 패턴을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패턴을 많이 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에서 포기하는 거지 대부분이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걸수록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목은 어떻게 하셨어요? 암기 과목? 머리가 좋아서? 한번 보고 암기 과목은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면 제가 5,000페이지가 넘는 영어 원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성형외과 교과서가 있어요. 메카티라고 1990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기 있는 책인데 저 책을 성형외과 전문의 공부할 때 미련하게 저 원서로 공부를 했어. 저거 요약판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미 족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속이 족보라고 하는데 그거 봐도 되는데 그 원서로 미련하게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외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달다 외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시험 마저 보기 전에 집에 가서 국사책을 보니까 고등학교 국사책이 있더라고. 2권이나 있어. 2권을 이렇게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책인 줄 알았어. 글씨가 이만해. 그리고 내용도 이거 뭐 이틀이면 다 외우겠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집중력과 공부의 폭과 깊이가 늘어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암기 과목은.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나 외우고 있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외우고 더 깊이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국사책 요만한 거 2권 가지고서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 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고등학교에 나오는 뭐 그런 암기 과목 외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집중 안 하고 게으른 거지 뭐. 그거 왜 못 외워? 그럼 원장님은 가장 공부에 적은 뭐였어요? 저는 잠이었거든요. 뭐였어요? 잠. 네. 공부에 뒤 없었네. 아니 공부에 적은 저도 잠이었죠. 졸려온 걸 이겨내면서 공부하죠 항상. 그러니까 안 졸렸고 잠이 안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특히 공부하면 더 졸렵지 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밌다고 저는 잠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내일 시험인데 아직 다 못 봤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자학한 적이 어떻게 자학했냐면 여기다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놓고서는 얼음이랑 같이 넣어놓고서는 졸려오면은 거기다 얼굴을 팍 박았어. 그만 좀 자라. 나한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독하죠. 이겨내고서는 의지가 되게 강하셨는데. 의지가 강하죠. 의지가 기본적으로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렵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잠은 누구나의 적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연구 결과에도 있는데 4시간만 자면은 휴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4당 오락 4시간 자면 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었는데 저는 또 재수없겠지만 잠을 좀 자는 편이었어요. 잠을 그게 전 아침잠이 많아. 아침에 못 일어나.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예를 들면 집에서 뭐 7시 반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7시 20분까지 못 일어나요. 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졸려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때는 이제 시험 앞두고도 그렇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서는 일어나서 새벽에 그때가 더 집중이 잘 되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알람 못 듣고 아침까지 자면 이제 폭망이지 폭망. 슬럼프는 없었어요? 슬럼프는 재수할 때 있었어요.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학력고사 점수를 그냥 나눠줬단 말이에요. 너 몇 점이다 이렇게 해서 딱 표를 줬어. 그러니까 내 점수가 공인 점수가 있는 거지. 그때가 310점이었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1등 재수생이었어요. 310점으로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 이지망까지는 다 가니까 전국에서 그 재수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310점의 학력고사 점수로 재수를 한 게 전국 1등 재수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니 뭐 거기 앉아있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이걸 또 듣나? 엄청 초반에 막 당황했어요. 한 3, 4월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시험은 나의 힘이었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배치고사 배치고사랑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잘 나와서 되게 신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막 처음에 적응 못해가지고 맨날 막 지각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막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애들도 쟤 뭐야? 쟤는 뭐 뒷문으로 들어왔나 보다. 그때 이제 종로학원 다녔는데 거기에 어떻게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쟤는 좀 삐짜 같다. 이제 여기 종로학원 실력이 못 되는 애였는데 들어왔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성적표를 성적순으로 나눠줬어. 모의고사 성적순으로. 근데 이제 첫 시험 딱 3월달에 봤는데 난 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3월달에는 아직 제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을 텐데 첫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1등 했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나눠주니까 애들이 쟤 뭐야? 처음에 되게 안 믿었대요. 나중에 친해져서 얘기하는데 컨닝을 했거나 뭔가 부정을 했구나 또 제가 일단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 7월, 8월 이렇게 수능 몇 달 안 남기고 거기 학원에서 준 성적표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자로 찍혀있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다고. 지금 그 종로하고 성적표 다 갖고 있거든요. 안 버리고. 그때가 슬럼프였어요. 내 인생 최대의 슬럼프였고.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아니 뭐 초집중이고 뭐 문제집이고 뭐 오답노트 뭐 다 했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된 거지. 번아웃이 돼가지고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극복이 아니라 그냥 버텼죠. 버티고 마지막에 학력고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 추스르고 정리 쫙 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는 공부를 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대를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 가신 거예요? 의사 하려고 했었어요. 의사 하려고 했었고 또 저희 친형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 약간 이제 벤치마킹 할 이제 우리 윗사람 가족도 있었고 목표가 더 구체적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고3 때 공대 가겠다고 했었어요. 저는 피 보고 그런 게 무서웠거든. 그때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게 그 부교감 베이걸 싱코프 부교감 항진성 실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관 주위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혈관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굴 노래져가지고 쓰러져 썼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병원이나 주사 이런 거 진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했어.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집에서는 의대 가길 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포기하시고 이제 뭐 공대 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세뇌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 막상 자유를 주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좀 집에서 이렇게 의대 가기를 원했던 게 컸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뭐 의사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술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우등상 다음으로 많은 게 미술상이에요. 근데 제가 성형외과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서 성형외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재밌게 사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진료를 할 때는 어떤 텍스트북 와이즈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질병이 걸리면 뭐 새로 나온 어떤 신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과서나 논문에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저도 뭐 어떤 과학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그 안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때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다든지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예쁘다든지 그런 제 수술 솜씨나 미적인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